네, 헬로 차이나 오늘 하나대투증권의 김호균 과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중국 증시가 지난 주말에 호재가 나와주면서 좀 월요일장 출발 상당히 기대가 있었는데 예상보다는 조금 시세가 좀 약하게 나왔거든요. 어제는 또 어떤 섹터별로 본다면은 환경산업이나 항공 관련해서 오중전에서 좀 정책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쪽에 많이 갔고, 일단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는 모습이 상당히 좀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중전해라는 모멘텀을 안고 마디지수인 3,500선을 뚫어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점검하세요? 예, 시장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이슈로 점검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23일 날 금리와 지준율을 동시 인하했다는 점입니다. 보통 이제 그 금리와 지준율 인하를 하게 되면 경기 부양책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번 금리 인하는 조금 다른 내용이 포함되는데, 바로 이제 금리 자율화, 그리고 IMF, SDR 편입 이슈와 관련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제 미국과 영국을 방문했을 때 계속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이 바로 IMF, SDR 편입 이슈였는데요. 이와 관련된 금리 자율화, 이와 연결된 금리 인하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당연하게도 증시 부양 의지를 표현한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발표 이후에 상당히 좀 월요일 장시작부터 좀 강하게 상승할 것을 예상했는데, 그런 예상과는 다르게 강보합 정도로 시장이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26일부터 어제부터 시작했죠. 중국 공산당의 18기 5중전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 중요한 점이 바로 13차 5개년 계획이 발표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5개년 계획 발표를 통해서 장기 비전이 제시되고, 이 장기 비전과 연계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장기 모멘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보셔야 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가격 위치에 대해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3,400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이 3,400선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2014년 말에 3중 고점이고, 또한 2015년 3월에 후광통 랠리가 시작되는 지점, 바로 이 가격대를 돌파하면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최근 조정의 바닥붕의 시그널 시점, 이 가격이 갭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3,000선까지도 위협을 받았던 그 가격 기준이 바로 이 3,400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이 이 선이 아슬아슬하게 허벽강 상황이라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장기적인 좀 큰 종목이나 그런 섹터를 분석할 때 일목균형표를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일목균형표상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구름대 안으로 현재 캔들이 들어갔습니다. 이 구름대 같은 경우는 실제 구름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구름대 안으로 이제 캔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움직이는 상황이 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름대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 3,200에서 3,500선, 상해 종합 기준으로 3,200에서 3,500선 사이에서 좀 박스권 움직임이 가능한 거로 보여지고, 또 만약에 단기에 긍정적이라면 3,500선, 구름대 상단 3,500선 돌파할 경우는 천장이 열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매수 전환으로 인식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펀더멘탈적으로 보았을 때 중국 정부의 정책이 좀 먹기 시작했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금리와 지준율 인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중국이 반복해왔던 정책입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굉장히 이게 큰 호재로 작용하다가 시장이 안 좋아지고 나서는 이렇게 금리 인하 정책, 지준율 인하 정책이 큰 효과를 못 보였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걸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좀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투심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또 인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의 움직임이나 어떤 종목들 상의 최근에 좀 움직임을 봐도 좀 읽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계속해서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중국 정부에서 갖가지 정책을 쏟아냈지만 시장에서는 반응이 없었거든요. 최근에 이런 정책적인 호재들을 인식해주면서 종목들도 가고 있고, 전반적인 지수 상황도 위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주면서 어떤 긍정적인 어떤 흐름들을 좀 포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올 초에 한번 소개를 해주셨던 중요가스라는 좀 기업 다시 한번 리뷰해 주신다고 들었거든요.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 종목 좀 꺼내 드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좀 들어볼까요? 예,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제가 헬로 차이나 첫 방송 때 말씀드렸던 중유가스라는 기업입니다. 홍콩 거래 상장돼 있고요.
일단은 뭐 이 산업 분석, 이제 뭐 가스 산업에 대한 분석을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중국 주식에 투자할 때는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 정책 수혜인데요. 주가 향방에 압도적 영향력을 미치겠죠. 특히 중국에 있어서는. 또한 이 독과점 산업 부분이라는 건데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장기 투자 종목의 조건이기도 하죠. 이 두 가지 정책 수혜와 독과점 산업을 같이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유틸리티 산업일 것입니다. 먼저 정책 수혜 측면을 보게 되면 서부 대개발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서부 대개발 정책 차원에서 2000년 전인대에서 정식 결제 4개 주요 프로젝트를 살펴보게 되면 뭐 사자성어로 표현이 되는데 서전 동수, 서부의 전기를 동부로 보내는 전기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남수 북쪽, 남부의 수전을 북쪽으로 연결하는 수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찡짱 철도, 철도에 관련된 부분이고, 바로 세 번째가 서기동수, 서부의 천연가스를 동부로 보내는 이런 프로젝트인데요. 이 서기동수의 수혜 업종인 것이 바로 천연가스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을 둘러싸고 있는 키워드는 바로 친환경과 도시화인데요. 중국 주식 투자하실 때 자주 들으시는 키워드이실 겁니다. 중국 국무원의 에너지 발전 전략 행동계획을 보게 되면 저탄소 전략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천연가스 비중을 10%까지 상쇄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고요. 그런 환경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중국 정부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도시에서 도시가스 전면적인 시행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내용, 그리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끌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향후 천연가스 업종의 장기 성장성을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겠습니다. 2017년까지 이 석탄의 기존의 중국 같은 경우는 석탄 에너지가 비중이 한 높았는데요. 이 석탄의 가스화 프로젝트 일환으로 석탄 보일러나 산업용 석탄 가마를 천연가스 발전소로 대체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대체를 하면서 수송망과 저장 설비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산업용과 가정용을 넘어선 또 압축 천연가스 CNG 택시와 버스가 이제 많이 생성이 되는데, CNG 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이게 되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환경적인 측면 때문에 이 CNG 교통수단이 상당히 보급이 되고 있고 정부가 사용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수치적으로 굉장히 이제 이 천연가스 시장에 대한 잠재력을 알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게 되면 국가별 에너지 총 소비량 중 천연가스의 비중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미국은 27% 정도를 전체 에너지 중에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영국은 40%, 러시아가 54%입니다. 중국은 얼마일까요? 불과 한 4%에 불과한데요. 천연가스 매장량이 상당한 중국으로 봤을 때 비슷한 자원강국인 러시아가 54%라면 중국도 이 천연가스의 비중은 상당히 늘릴 것이라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잠재력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기업 분석을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유가스, 차이나 오일가스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일은 도시가스의 송수관, 파이프 설계 및 건설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압축 천연가스, CNG, LNG, LPG의 운송, 배송, 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기동수 프로젝트의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낡은 송수관이 교체가 되고 설비가 증강이 되고 있고, 현재 한 102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것을 보았을 때 이 기업이 서기동수 프로젝트의 정치적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펀더멘탈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치적으로 이 기업에 대한 내용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먼저 자료를 보시게 되면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 성장성 포인트인데요.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이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었는데, 최근에 매출액 증가율은 이렇게 외형 사이즈는 증가하고 있지만 영업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영업이익률이 20%가 조금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영업이익도 10% 초반대로 감소했는데요. 이렇게 매출은 성장하고 있지만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전환됐다. 이것은 곧 영업비용이 크게 발생했다는 이슈인데, 이러한 이제 안 좋은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에 좀 반영됐다. 아무래도 주가가 올해 1월부터 좀 크게 하락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부채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채 비율이 늘어난다는 측면이 일단은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인프라 사업의 특성상 향후 발전 동력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부채 비율이 늘면서 투자를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금리가 인하되는 상황에서 조달 비용이 감소하고 그렇게 되면은 부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것도 아주 나쁜 아주 부정적인 시그널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주가 하락으로 밸류에이션, PER의 하락은 좀 매력적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일단 부채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또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호재로 향후에 좀 성장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은 글쎄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좀 많이 줄고 있어서 제가 또 상반기에도 약간 좀 적자가 났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반전될 수 있는 영업 비용이,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좀 이런 부분 해석이 될까요? 일단은 지금 그 재무제표상에서 그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주가에 만약에 이런 부정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하지 않았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충분히 이런 것들이 가격에 반영이 됐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근데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다 않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돌았다, 비용이 상당히 늘었다, 부채가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것이 해소가 되고 나면 상당히 인프라 관련된 유틸리티 산업이기 때문에 이 전환이 되면서 턴어라운드성 이제 강한 모멘텀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천연가스 업종 그리고 이 중유가스 관련해서는 단기적 모멘텀이 아니라 10년 이상을 보는 장기적 모멘텀의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이제 재무제표상에서 악재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쪽 그런 차원에서 좀 다른 기업이랑 좀 비교를 해서 살펴볼까요? 다른 기업까지 비교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가스 업종이라 했을 때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한국가스공사라도 비교할 수 있겠지만 중국의 특성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천연가스 관련 기업인 곤륜에너지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곤륜에너지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가스와 함께 많이 추천되는 종목이긴 한데요. 에너지 메이저 흔히 많이 알고 계신 페트로차이나 시노펙들이 있죠.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같이 합니다. 근데 이 천연가스만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곤륜에너지와 이 중유가스인데요. 이런 차원에서는 공통점이 있긴 한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곤륜에너지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의 생산 쪽도 영위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 중유가스는 생산 쪽은 영위하고 있지 않고 이 전달이나 수송과 유통 쪽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인데요. 이 생산을 함께함으로써 얻는 곤륜에너지 장점은 생산과 유통 그리고 이제 개발을 함께하기 때문에 이 수직 계열을 통해서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영업 마진이 높습니다. 30%대 영업 마진을 갖고 있다는 점이 장점인데 어떻게 보면은 생산 가격 하락 리스크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갖는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최근 천연가스 가격 추이가 크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중유가스는 생산 쪽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즉 생산을 뺀 유통과 수송에 특화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생산 하락 리스크에 좀 벗어나 있다라는 점을 좀 명확히 알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뭐 천연가스 가격 추이도 나오고 있는데 조금 계속해서 하락하는 패턴으로 가고 있네요. 예, 천연가스 가격이 유가 하락하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유가 하락 이상으로 전저점을 깨면서 크게 좀 하락하는 장기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에 따라서 이 천연가스 업종이 전반적으로 이제 뭐 긍정적인 아닌 상황입니다. 그런 가격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유틸리티 쪽을 지금 중유가스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정책적인 특히 어떤 수혜가 기대가는 종목으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상당히 좀 관심을 어떻게 보면은 가져볼 만한 그런 기업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좀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은 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투자 포인트 정리하면서 가격적인 또 좀 조언도 해주실까요? 예,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제가 헬로차이나 첫 번째 소개시켰던 기업인데 그 추천 이후에 물론 이제 손절가를 제시해드리겠지만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좀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후강통 이후에 크게 상승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이 중유가스 같은 경우는 그런 상승 과정 없이 지리하게 좀 하락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 있어서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다 극복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그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현재 가격대 위치가 있기 때문에 오늘 1년 만에 거의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장기적인 포인트에서 들어갈 종목. 그러니까 중국 투자를 했을 때, 맨 처음 시작하실 때는 이 장기적 관점의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후광통 이후에, 중국의 그런 단기적인 화랑을 보면서, 그런 단기적인 모멘텀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애초에 중국 투자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전망을 봤을 때 이 가스업종 굉장히 유망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10년을 보고 투자하시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이제 매력도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장기 투자에 있었을 때 현재 가격이 낮다는 점도 매력적으로 보여집니다. 투자 포인트, 장기적인 부분은 서디부 대개발의 수혜를 받을 종목이다라는 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부분이 매력적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이 매력적인 이유, 매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이 낮다는 거죠. 그럼 낮았던 이유에 대해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바로 리스크 부분입니다. 유가 하락의 여파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유가가 하락하면서 또 천연가스 같이 하락하면서 시장의 인식에 에너지 업종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다른 업종에 비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기업을 좀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생산 부분 영위하고 있지 않고 수송과 유통을 영위하고 있으면 이 유통 마진, 즉 스프레드를 이제 수익으로 취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정부가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영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유가 하락이나 천연가스 하락이 때문에 이 업종 자체에 그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서 이 기업도 함께 묻혀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은 다른 기업보다는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다는 것이고요. 재무제표상에서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전환했다는 측면은, 부채율이 늘었다는 측면은 이건 유틸리티 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른 제조업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차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기 힘든 저포주이고 투자를 그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성장성이 앞으로 더 기대되는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일봉 화면을 보게 되면 차트상 이제 바닥을 찍고 단기 상승 전환을 위한 움직임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목균형풍상에서 구름대 하단을 돌파하면서 어느 정도 단기 상승 전환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주봉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고점 이후에 장기적으로 내려온 상황인데요. 2015년 초에 제가 약 1.0 홍콩 달러 수준에서 진입가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한 절반 정도 하락한 0.5 홍콩 달러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현재 반등이 의미 있는 것이라고 판단할 때 당시의 바닥인 1.0 홍콩 달러가 지금은 그때는 그때는 지지선이었지만 지금 저항선으로 변화로 인식을 함으로써 1.0 홍콩 달러까지는 목표가로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현재가 부분에서 매수 가능하고 1.0 홍콩 달러 부분에서 새로운 이제 저항선 기준으로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0.4 홍콩 달러 정도 제시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종목으로 보셨는데 한 투자 기간은 반년 정도 좀 잡고 보면 될까요? 어느 정도 감안하세요? 일단은 단기 목표는 1.0 홍콩 달러고요. 1.0 홍콩 달러를 상회하면 돌파하면은 이 천연가스 업종 자체는 좀 장기 수혜 종목이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를 보시고 가도 좋을 종목을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유틸리티 쪽 살펴봤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차트 보신 것처럼 많이 가격대가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유가와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좀 많이 하락하면서 이 여파를 좀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생산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송과 유통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리스크로 짊어지고 갈 부분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떤 정책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지만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올 초 이후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0.5 홍콩 달러 수준에서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배 이상의 수익이 가능한 1.0 홍콩 달러까지 목표가 제시가 됐습니다. 조금 더 길게 보면서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중유가스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헬로 차이나까지 오늘 마케디마 계좌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